보이시나? 재벌들의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알겠죠? 재벌들이 많이 내는 세금이 0.3%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95%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죠. 95%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데 재벌의 세금은 어디로 가죠? 0.3%의 재벌이 95%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죠. 그러면 이 재벌들의 내는 세금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하늘에 비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국민들이 소비를 다시 하죠. 그러면 또 그게 재벌이 가져가죠. 그럼 재벌이 또 세금을 내죠.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 안 돌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놨냐? 재벌이 내는 세금은 국민한테 와 안 와? 어디로 간지 흔적이 없죠? 그게 1년에 500조야. 500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집행한답시고 제주도 뭐 제주도, 전남이 뭐 전남, 경남이 뭐 경남, 각 도가 중앙에 세금 로비 합니까 안 합니까? 세금 로비 하죠.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자기 지방세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는 믿으면 돼 안 돼? 지방세 가지고 쓸데없는 공사 해제끼니까 모자라지. 국가에서 세금을 이리 배당을 받아가겠죠. 세금을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야. 로비를 하다시피 해.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각 지자체가 가져가 안 가져가? 그럼 위에서는 나눠줘 안 나눠줘? 위에서는 나눠주죠. 그게 다 위에 아래 위가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 재벌이 낸 세금이 서민이나 중산층한테로 돌아올까? 자, 재벌이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가? 서민과 중산층한테 돌아갑니까? 이거는 뭐에 쓰냐면은 쓸데없는 지방에 공사가 많아 안 많아? 지방에 쓸데없는 공사 내가 보니까 90%야. 이거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간 1년에 한 번 정도 써. 그런데 돈은 몇 천억씩 투입을 해. 그러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가? 그 돈이 건설회사가 솔방 가져갔을까?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돈은 중간에 은행으로 못 들어가. 맞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가 해외로 빼돌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들통나면 감옥 가. 그래 안 그래? 가택수색에서 돈이 나오면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택수색에서 돈이 안 나오면 어디래? 통장에 나와도 안 되지. 그러면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은 자가 어디로 빼돌릴까? 해외로 빼돌려. 알겠습니까? 해외로 빼돌리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한테는 돈이 안 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산층 서민한테 가는 이 제도로 바꿔야 되는데 이 도의 공무원이 구의 공무원이 예산을 남겼다. 다 안 쓰고 남기면 어떻게 돼? 남기는 공무원은 자천이 돼 안 돼? 자천이 되죠? 이 자천이 되는 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역대 대통령이 계속 바뀌어도 예산 남기는 공무원은 자천이 돼.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자꾸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예산을 아낀 공무원은 지방으로 쫓겨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부인한테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남긴 부인을 바꿔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이 나라의 구조가 썩었어. 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남기는 공무원은 애국자인데 예산 남기면 공무원 생활을 못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예산 구조를 대통령이 바꿔야 되겠어 안 바꿔야 되겠어? 내가 그걸 해서 국민들한테 150만 원씩 주죠? 이 국민 배당금을 주면은 서민 중산층들이 한 가정이 부부가 300만 원이죠? 이 기본 생활은 되면서 그 다음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저거 들어봐. 며칠 전에 채널 A에서 나온 거. 그거 한번 들어봐. 내가 뭐 할 게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무슨 방송이야? 이것도 채널 A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허경영 씨를 거론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일침을 날리는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다른 당의 반응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국민들의 비호감도를 높여온 것에 대해서 사회학의 수준이 TV 홍카콜라는 가히 가짜뉴스와 막말로 점철된 막장 드라마 레파토리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철진한 서커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보여줘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다고 두 번 이야기하죠. 근데 홍준표는 막말 스타일로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봐서는 안 돼. 지금 저 홍준표가 저렇게 한다고 떠드는 이 3당 대표들 허경영 이야기를 하죠. 허경영이란 산을 지가 아무리 해도 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나?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돼 있죠? 이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다는 이 말은 유튜브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정부 비판하고 뭐 이래가지고 인기를 끌고 오만 추측을 다 해서 그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이런 뉴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죠. 저거는 우리 서민들의 배고픈 거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런 걸 보고 조회수를 올려주는 그런 야 3당 같은 일을 하면 돼 안 돼? 저 야당 여야 3당은 저 사람 조회수 올려주고 있는 거야. 저거는 처음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야 되겠죠. 저런 식으로 해서 비난과 네거티브로 인기 끌면 되나 안 되나? 비난과 네거티브가 아니고 정책을 내걸어야 돼. 그러면 조용히 평소 자기 정책을 내걸면 되는 거예요. 재벌의 돈이 세금으로 돌아가지고 세금이 어디로 들어와요? 국민한테 들어와야 돼. 국민이 다시 소비를 하죠? 소비가 다시 재벌한테로 가 안 가? 이게 선순환 구조야. 그런데 이 중간에 재벌한테서 거둔 세금이 500조야. 그래 이게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국민한테 오나? 그러면 국민은 매번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5만 불이 됐든 3만 불이 됐든 무슨 관리가 있노? 아무 관련이 없죠? 차라리 옛날에 100불 때가 편했어요. 국민소득 100불 때는 택시기사가 집을 샀어. 서울시내 택시기사가 집을 월급쟁이들이 집을 샀어. 그게 다 저 집들이야. 그런데 요새는 집 내놓고 도망가야 될 판이야. 맞죠? 그럼 국민소득이 올라갔는데 그 돈 누가 가져갔어? 재벌이 다 가져갔어. 싹 가져간 거야. 이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한 번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 맞아 안 맞아? 10위 경제 대국인데 서민과 중산층이 세계 랭킹 빚쟁이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빚쟁이가 된 데는 정책 잘못이야. 국가 정책 잘못이지. 국가 정책 잘못입니다. 저 뒤에는 텔레비가 있나? 텔레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순환 구조를 한 번도 하는 사람을 봤나 못 봤나?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금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800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국민 세수가 800조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배당금으로 딱 주죠? 그러면 국민들이 소비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허리를 조아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 지금. 맞죠? 그 사람들이 지어놨다는 교육회관이나 무슨 문화회관 쓰나? 무슨 선전할 때 쓰는 거야.
거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 패거리들 모아놓고 거기다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거, 국민들 생활에는 아무 관련 없는 것들만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경제에 대한 원리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알겠죠? 아니 0.3%의 재벌이 모든 편의점도 재벌이 다 가지고 있죠? 구멍가게까지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코가 끼어가지고 그 5년이면 5년 계약 기간에 집을 날려가면서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못 둬. 밤잠 못 자가 중풍 걸린 사람이 수도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가 이 재벌들이 사업을 하는 건 좋아. 알겠죠? 이 돈만 여러분한테 돌아간다면 재벌 욕할 사람 있나? 재벌 욕할 필요 없죠? 이 재벌들이 낸 돈이 국민한테 들어온다면 편의점을 다 가져가도 우리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재벌 지나가면은 존경한다고 하게 되려면 맞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세금이 높아 안 높아? 재벌들 세금이 높아 안 높아? 그러니까 재벌이라 그러면 전부 존경심을 가지고 딱 돼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이 아니라 졸부같이 아주 나쁜 놈으로 봐버려. 무슨 악의 화신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벌을, 국민들이 재벌을 나쁘게도 보지만 이 재벌을 존경도 안 해. 이 존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존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한 게 올 때 존경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재벌이 실제 국가가 재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국가가 좋은 세금 제도를 해버렸으면 재벌은 실컷 세금 내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벌들을 잘 관리하면은 김우중 씨 같은 사람도 저렇게 돼야 돼, 안 돼야 돼? 지금 어떤 재벌보다도 김우중 씨를 따라서 일했던 사람은 그 당시를 뭐라고 그래? 박력 있고 그래도 전 세계를 향해서 과감하게 일했고 지금도 그 사람을 전부 존경한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 스타일 아주 괜찮았다는 거야. 아주 그냥 급진전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안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재벌을 제대로 도와줬나? 두드려 잡아가지고 돈한 국가에 뭐 하는 사람들 이거 안 주면은 좀 손이 약간 이상하다. 요거 안 주면은 두드려 잡아. 맞죠? 내가 그거를 뿌리 뽑으러 와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박수 외에는 소리를 너무 지르지 말고 우리는 강의가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네, 물 좀 마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요 분배정의라고 그래. 이 분배정의만 실현되면은 여기 상가도 장사가 잘 돼 안 돼? 아주 그냥 여기가 바글바글 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배 정의가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악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 재벌들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러 내가 왔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야 3당의 대변인이야. 이 사람들이 허경영이란 컨산이 있다 몇 번 했죠? 2번 했지. 다시 돌려봐. 2번인가 아닌가 보게. 우리는 저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저 사람 논평은 저것뿐이야. 버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보여줘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컨산이 있다.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2번 이야기하죠. 허경영이란 저 큰 사람 산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번 더 했다면 큰일 날 뻔해서 한 번 더 했으면 당에서 쫓겨나는 거야. 허경영이란 큰 산이죠. 허경영이란 큰 산이 가리고 있는데 요만한 산이 올라오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유튜브라는 데에서는 허경영이가 KBS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일반 방송에서는 KBS가 1위죠. 정말 유튜브에서 KBS가 누구라는 소리야?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 앞으로는 개인 방송 시대인데 개인 방송에서는 허경영이가 KBS라는 소리야. 맞아 안 맞아? 맞죠?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당연한 말씀. 유튜브에서는 허경영이가 큰 산, 인터넷에서는 허경영이가 대통령.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허경영이란 큰 산이 유튜브에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 미래는 잘 봐요. 교육은 국가가 하는 거 맞죠? 교육은 국가나 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은 국가나 교사들이 하는 건데 이 교사들이 하는 이 교육은 이거는 수직형이라고 그래. 수직형 교육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옛날 시대야. KBS도 MBC도 SBS도 수직형 방송 맞아 안 맞아? 일종의 독점권이 있어 없어? 그래가 밑으로 내리보내.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아주 독점했었어 안 했었어? 그러다가 개인 방송들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죠? 종편이 나왔죠. 그러니까 종편과 KBS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시대가 끝나버렸어. 아날로그 방송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은 아날로그 시대야. 알겠죠? 디지털 시대는 무슨 방송이 있죠? 무슨 교육이 있지? 디지털 시대는 교육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단체 교육이라고 그래. 맞죠? 단체 교육. 학생들 쫙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가르치죠. 교과서 하나 가지고. 이런 교육 시대는 끝났어. 이거를 영어로 TEACA, teach. 그래 안 그래? 이거 시대는 끝났어. 알겠죠? 뭐가 있냐? 이건 뭐가 있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버렸어. 이거는 공교육 시대인데 공교육 시대에서도 단체 교육이 수직형 교육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인 교육을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대가 학습 시대라는 거야. 학습. 알겠죠? 이 학습 시대는 개인 교육이야. 개인별 교육. 알겠죠? 그러니까 50명이 한 교실에 있어도 각자 자기 전공이 있어. 대학처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거를 공부해 나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 학습 시대가 지금 오듯이 이것이 바로 개인 방송 유튜버가 학습 시대를 말하는 게 맞죠? 개인들이 KBS 안 틀어. 허경영 틀어놓고 보는 거야. 허경영 틀어놓고 개인들이 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KBS니 MBC니 SBS니 종편이니 이런 방송 시대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허경영이란 유튜브에서 큰 산은 KBS라 이 말이야. 유튜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가 허경영인데 당신같이 여당의 대표 한 사람이 그 허경영이라는 산 그 감히 넘을 수 있을까? 함부로 하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잘해보라고. 그 마지막 말 들어보자. 홍 전 대표가 유튜브계의 지존이 되기를 그래요. 유튜브라는 큰 산, 허경영이라는 큰 산이 있다고 두 번 딱 뜯어놓고 홍 대표가 유튜브계의 지존이 되시길 빕니다. 이거는 뭐 무슨 뜻이요?
알만하죠? 저 사람은 저 대변인 상을 줘야 되겠어. 앞에 사람들 한 거는 기억이 안 나. 앞에 대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바로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이 사람은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고 나면 한번 보자 그러겠죠? 말을 잘해. 나를 빚고 왔더라도 제대로 빚고 왔어. 맞아, 안 맞아? 저 사람이 이준석 다음으로 한번 보게 될 것 같아. 재밌죠? 그래서 미래 교육은 뭐, 교육은 이제 교육 시대는 갔죠?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교육시켜봐. 원수 돼요, 원수. 아버지는 아들한테 뭘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척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야. 아들아, 이거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아들이, 아빠 그것도 몰라. 야, 내가 인마 아날로그 시대 사람 아니냐? 네가 좀 알려줘야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시대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들을 가르치는 티처 시대에서 learn, learn, 배우다. 이걸로 바꿔. 이 learn의 개념을 가지고 애들한테 접근해야지. 명령적으로, 야, 너 인마 상강으로인지 뭔지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어느 아들이 효자가 될까? 안 되는 거야. 아들아, 당뇨병이 뭐냐?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라. 왜요? 아, 내가 요새 당뇨병이 좀 심한 것 같아. 아버지가 한 5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러면 아들이 고민해야 안 해? 근데 아버지 왜 병원에 안 가요? 야, 누구만 알면 안 돼. 나 인마 돈도 없으니까 네가 잘 되는 것만 믿고 있어. 아버지 능력 없어. 요렇게 나오면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하고 가까워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아들이 가르쳐줘. 야, 그럼 읽어봐라. 당뇨병이 뭔지. 쫙 읽으면, 야, 니도 아버지 유전자 가지고 있을 거야. 맞아, 맞아.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바빠서 운동을 못했지. 근데 니는 당뇨병 특별 관리를 해라. 너 DNA 네 피 뽑아가지고 미국에 보내라. 20만 원이면 네가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몇 %인지 그게 싹 종목별로 분석이 돼가 미국에서 와요. 옛날에는 그게 1,000억을 줘야 됐었어. 1,000억을 주면 그거 분석해 줬어. 그러면 피 한 방울만 딱 보내주면 그 사람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97%. DNA에 그게 있어요. 내가 유전자를 만들 때 여러분 염색체에는 이게 염색체면 염색체가 이렇게 연결돼 나가죠, DNA가. 그러면 염색체에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염색체마다 꼬리가 있어요. 이 염색체 꼬리가 염색체는 현재 일어난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색체 숫자가 몇 개라고 그랬지? 염색체 수가 어머니 거 23개, 아버지 거 23개. 그거를 우리는 받아요. 받아가지고 몸을 만들어내. 46개를 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염색체가 DNA를 몇 개 만들어? DNA는 40만 개, 4만 개가 있어 없어요? DNA는 염색체 하나에 4만 개야. 그러면 곱하기 해봐. 염색체 숫자가 세포가 100조 개니까 염색체가 4,600조죠? 4,600조를 갖다가 4만을 곱하면 1해 8,400경이야. 1해 8,400경에 DNA가 있죠. 그 DNA가 다시 DNA 하나에 유전자가 몇 개 있어요? 50만 개. 그러면 1내 8,400개 곱하기 50만을 하면은 9,200양. 9,200양. 양자, 양, 9,200양 하니까 이게 억 아니에요?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 아, 라, 불, 무. 그러면 양이 어디입니까? 억, 조, 경, 해, 자, 양. 요거 조 숫자를 세는데 100억 년 이상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셀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DNA에서 빠져나온 유전자야. 그럼 유전자에는 꼭 꼬리가 있어요. 알겠죠? 이 유전자는 전생에 가져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부모한테 가져온 거야. 전생과 부모. 알겠죠? 요거는 전생과 부모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 꼬리는 뭘까? 현생에서 내가 만든 거야. 알겠죠? 그 유전자 꼬리는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유전자 대가리에는 당뇨병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무 문란한 행동을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밥을 많이 먹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 꼬리에 당뇨병 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 꼬리를 탁 잘라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병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걸 가해질이라고 그래. 가해질. 유전자 가해. 그래서 여러분 DNA를 수정해버리면 못생긴 부분은 다 잘라버려. 암이 있는 부분은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일란성 쌍둥이 잘 봐요. 유전자가 일란성 쌍둥이 똑같아. 똑같게 생각해서 DNA 유전자 염색자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뭐가 다를까? 유전자 꼬리가 달라. 얘는 오늘 학교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 얘는 밥을 먹은 거야. 그러면 유전자 꼬리는 그걸 기록해놔. 알겠죠?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그게 유전자 꼬리에 기록이 돼. 알겠죠? 오늘 운동을 했어. 오늘 허경영을 만났어. 그러면 유전자 꼬리에 기록돼 안 돼? 이거는 백궁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 유전자 꼬리에 이 안졸리다 졸리는 그 여자가 자기 혈액을 미국에 유전자 검사하는데 딱 줬더니 한 방울을 주는 거야. 한 방울 딱 줬더니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녀가 6명이야. 전부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많은 어머니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집안 식구들처럼 유방암이 다 걸려 죽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저 애들을 놔두고 내가 죽으면 되나? 그러니까 난 영화배우보다 내 가족과 함께 오래 살아야 되겠다. 쟤들 내 책임져야 되니 나 영화배우 못하더라도 유방 자르자. 이래가 2개 다 잘라버렸어. 알죠? 그럼 뭘 해서 혈액 검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87%의 유방암 발병률이 딱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전생 부모 DNA에 들어있는 거야. 자기 꼬리에는 없어. 자기는 유방암이 걸릴 만큼 문란한 행동을 안 했어. 꼬리는 깨끗해.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이거를 전생 때문에 오는 부모, 전생 플러스 부모야. 알겠죠? 이게 유전자 자체거든. 그러면 유전자는 전생 거를 기록하지 않고 꼬리가 기록해.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다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유전자 꼬리가 이렇게 하나는 뺐다가고 하나는 반듯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와서부터 한 행동은 꼬리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럼 나를 만난 게 유전자 꼬리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나쁜 거는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때가 낀 데다가 세제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싹 녹아 없어지죠? 여기에 4개의 유전자 꼬리에 딱 붙으면 전체 유전자가 싹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사주도 같아, 난 날짜도 같아, 다 같은데 이름이 달라 안 달라? 이름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날 행동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요 학원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유전자 꼬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 꼬리를 분석해 보면 금생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 암이 걸렸는지 다 나와요. 근데 부모에게서 오는 암은 그 피를 가지고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유전자 꼬리도 미국에서 분석해줘. 아, 당신은 전생의 유전자에는 당뇨가 없는데 현생의 당신 유전자 꼬리에 당뇨병이 나올 확률이 70%야. 이러면은 이걸 가위로 잘라야 되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자르는 기술이 지금 개발됐어.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같은 쌍둥이도 다른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 유전자는 99.9%가 똑같아. 동일해.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가 다냐? 0.1%. 0.1%가 각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0.1%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허경영을 만나버렸으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그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습 시대는 개인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해야 돼. 그냥 앉아서 재미도 없는 수학을 한다거나 뭐 영어를 자기가 재미없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해도 자기 공부하면 돼. 각 수업 시간에. 맞아. 지금 영어 시간에 있다면 영어 좋아하는 애만 하라 이거야. 자기는 다른 거 하면 돼요. 맞아. 이런 개인 학습 시대를 교육과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이와 같이 유튜브는 학습이야, 교육이야? 학습이야. 내가 틀어가지고 보지. 위에서 정부가 KBS 보세요. 탁 틀어주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학습 효과가 있어 없어? 이 학습이 교육보다 효과가 100배가 좋은 거야. 맞아요. 여러분 말이야, 무슨 공산당 마냥 모아놓고 교육시키면 다 잊어버려. 맞아. 그런데 집에서 유튜브를 탁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학습해야 하네. 그러면 그 변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내가 50년 헛살았구나. 진작 허경영이한테 유튜브를 볼 걸. 이렇게 바뀌어요. 야, 내가 그동안에 괜히 내가 무슨 종교단체에 몇십 년간 내가 뺑이를 쳤구나. 그 바람에 애들 신세 다 망치고, 지금도 저 딸내미 신세는 다 망쳐버렸고,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집구석이 풍지 박산이 되고 보니까 진짜 배기가 하늘에서 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육과 같은 KBS, MBC, SBS가, KBS는 내 방송을 잘해줬죠?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유튜브계의 KBS야. 맞죠? 그러면은 홍 같은 사람 도전자가 나오죠?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돼. 알겠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묵묵히 앞을 향해서 우리는 가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잘못은 지적해도 누구 개인은 지적해야 안 해? 대통령들 욕해야 안 해? 절대 욕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다 함께 잘 살자는 데 목적이 있지, 어떤 특정인을 잡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00명의 살생부가 있지만은 3,000명의 살생부라는 내 책이 있어요. 재밌죠? 그렇지만 이 3,000명이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려주는 거야. 가서 정신교육 때 와서 교육받겠죠? 내가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달달 외워야 합격해. 국민의 3대 주권, 그러면 그걸 달달 외워야 돼. 국민의 3대 주권: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국민의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 국민의 8대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그렇잖아. 그러면 자본주의 3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민주주의 3대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행복 추구의 원칙.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을 보겠어 안 보겠어? 쫙 보는 거야. 통일의 3대 요소: 통합, 화합, 융합. 이것도 한문으로도 보고 영어로도 봐. 거기 합격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융합의 3대 요소. 혼합, 융합, 발효. 그래 안 그래요? 혼합, 용해, 발효. 알겠죠? 그러면 그걸 또 한문으로 써야 돼. 에?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쉬워 어려워. 아니 그 사람들한테 3대 융합의 3대 요소를 써라. 그러면 혼합, 용해, 응? 용해, 발효. 그러면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금방 쓸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식으로 혼합, 용해, 발효.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뭐야? 융합의 3대 요소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외우다 보면 도통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올 때 허경영 때문에 내 인생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허경영이가 아니고 내가 계속 고위직에 있었다면 지금쯤 감옥에 가 있었을 거다. 허경영 때문에 공부 잘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제 세상이 보이는구나. 알겠죠? 물 좀 마시고. 아따 덥다. 내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죠? 50년 1월 1일이 생일이니까 19음력 12월 19일이 내 생일인데 그 일요일 날 가짜 생일을 해서 안 해서 한 1000여 명이 왔죠? 근데 가짜 생일을 잘 받아 먹어서 그런데 생일날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하늘궁이 매 터졌죠? 다음 주는 내 복권이죠? 저 사람들이 와서 왜 떠드냐? 내 복권과 생일을 축하하러 오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왜? 이 상가가 내 때문에 앞으로 살아난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로 상가에 오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무조건 여기 상가에서 뭘 사 먹어. 여기 와서 커피 사 먹고, 여기 와서 밥 사 먹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가게가 여기 56개가 있어. 그것도 6층에 와서 먹어. 그래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손해본 걸 여러분들이 팔아주라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알겠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는 거는 모두 우리 잘못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남 때문이야. 맞죠? 그러니까 남과 다투면 되나 안 되나?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 알았죠? 이 방송은 전 세계인이 지켜봐. 그리고 이 방송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알겠죠?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방송에 잡음을 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밝혀지겠죠? 철저히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허경영이가 하는 이 학습제도, 학습은 개인 학습 시대니까 허경영이의 이 방송을 이 사람이 띄워줘서 안 띄워줘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 소리잖아. 그러면 내 이 유튜브를 다 보고 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조금 모였지만은 한 1000여 명 모였지만은 전 세계에서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은 분배정의야. 맞아 안 맞아요? 분배정의 아까 써놨는데 어디로 달아놨네. 우리 국민의 희망은 분배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분들도 저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분배, 이 분배를 정의 올바르게 하라 이 말이야. 분배 정의가 실현돼 안 실현돼? 안 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놔야 될 거는 종교인들은 종교를 계획할 수가 없어. 자기들 파가 있으니까. 정치인들 눈에는 정치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사슴 엉덩이에 화살만 쏘려고 계속 꼬나가다 보니까 산을 볼 수 있나 없나? 사슴 엉덩이 살이 통통하게 찐데 그걸 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놈은 화살이 사슴 엉덩이에 맞아야 되잖아. 그것만 보고 가니까 엉덩이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산이 몇 개가 지나가도 몰라요. 심지어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이게 어느 산에 왔는가도 몰라. 그래 돌아가는 길을 포수는 헤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을 이거는 뭐야? 잡을 확자야. 어? 확금자. 돈을 쫓는 자는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돈을 쫓아 돈이 벌려고 하면 사람이 안 보인다는 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돈을 쫓는 데에서 사람을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돈을 쫓는 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진리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축정자, 정치를 쫓는 사람들은 정치가 보이나 안 보이나? 정치만 따라 여의도 가서 배지만 달았다면 국민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들려.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에? 바로 정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말이야, 정치 지금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비행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맞아. 그런데 허경영은 축정자가 아니죠. 나는 뭐 하는 자냐? 충민자죠. 충민자. 백성을 따라가는 자죠. 대다수 국민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자죠. 그 사람은 뭐가 보여요? 국민이 잘 보이겠죠. 네? 맞아요. 시국민이야. 맞아요. 국민을 쫓는 자는 국민이 보이고 정치가 잘 보여 안 보여? 국민을 쫓는 자는 정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국민은 잘 안 보여도 맞아. 미래 정치가 훤히 보여요. 그래서 정치하는 자는 정치를 몰라도 국민들은 어머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 맞아. 바둑을 두는 자는 바둑알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혼수 두는 자가 더 잘 봐. 맞아. 거기에만 미쳐가지고 그 사람은 머리에 왜 그게 안 보이냐면 성배가 여기 성패에 매여 있는 거야. 성패에 안 매인 사람은 다 미래가 보여요. 거기에 성패가 머리에 있는 자는 바둑알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나는 핫두나 바둑을 할 줄 모르는데 안 해봤어요. 그 시간 있으면 공부하겠지. 뭐 나는 바빠가 그걸 못 해봤는데 핫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에 욕심 없는 사람. 그냥 하면은 돈이 다 들어와. 근데 돈을 달려고 길을 쓰고 신우이한테 달라들면 핫두 짝이 계속 이상한 것만 나와. 돈을 노리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딴 사람은 또 다 놀아줘 버리네. 안 놀아줄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나? 잘 안 들어가. 그래 어떤 사람 내가 박항서하고 우리가 집안이야. 우리 고향 사람이야. 박항서. 그래 박항서 때문에 박항서가 많이 팔려가지고 동화제약이 박항서가 1억 9천만 병이 팔렸대. 박항서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박항서만 보면 박항서 가고 싶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양대학교 체육과를 들어갈 때 이 백여사, 자기 어머니가 백정옥 여사인데 그 백정옥 여사가 진주에서는 제일 미인이야. 참 미인이고 그 백정옥 여사의 외할아버지들이 5명이 전부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진주 지역에 사천 지역에 사천 비행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천을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 땅을 안 밟으면 못 들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야. 그러니까 그 백정옥 여사는 잘생긴 데다가 막 신사임당 저리 가라야. 그런 여사가 한양대학교 체육부에 자기 아들을 넣고 니는 미래의 축구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걸 미리 알아본 거야.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어마어마한 직책이야. 이야기하면 말할 거 없어.
전부 장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 5명 중에 5명 오남매 있는데 거기서 박항서가 키가 제일 작아.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어. 그런데 인간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인간성에 대해서 박항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 하여튼 돈 받으면 다 그 선수들 다 줘. 박항서 어머니가 한양대학교 체육부 축구부에다가 매번 쌀가마이를 박항서 졸업할 때까지 갖다 댔어. 밥을 많이 먹어 애들이.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선수들이. 그걸 다 갖다 댔어 졸업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거뒀어. 그래서 저 무주구천동 가서 행사를 했어. 근데 박항서가 그 바쁜데도 와가지고 그 행사 주체가 박항서 집안이야. 전부 사촌 오촌간 사촌간 전부 집안이야. 거기에 박항서가 늦게 나타났어. 바쁘니까 축구 선수니까 와가지고 그 회장한테 200만 원을 주면서 절대 돈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남들이 10만 원 내는데 내가 200만 원 줬다면 욕먹으니까 그냥 이거 받아서 모자라는 돈 쓰시라고 보태시라고 이러고 올라갔어. 아무도 모르게.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월남에서 준 25만 불 25억 상금 받았죠? 그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죠? 한 푼도 안 가져갔어.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이병철, 조홍재, 효성그룹, 삼성그룹, LG그룹, 구인내, 우리 할아버지 허정구, 우리 집안이 전부 187명의 재벌이 한 초등학교에서 다 나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나는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가 자란 곳이야. 맞죠? 중랑교 다리 밑에 서울서 태어났지만 거기는 허씨들이 천년을 살던 마을이야. 그러니까 이병철 씨와 구인내는 우리 사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녀. 구인내 씨 어머니는 구인내 부인은 허얼수라고 우리 고모야. 그럼 우리 집안 서로 사돈이죠. 그러니까 허씨가 제일 많고 그다음 구씨, 그다음 이씨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풍수가 좋아 안 좋아? 아주 풍수가 좋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이 아무 전부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이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수 마을에 우리 할아버지 징조 고조 할아버지 산소들이 전부 가서 보면 황제가 나오는 자리야. 전부 우리 조상들이 누워 있는 자리가 왜 황제가 나오는 자리에 전부 썼냐고. 원체 경상남북도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묘자리 썼겠어 안 썼겠어? 전국에서 풍수 보는 사람들이 어째서 저놈 마을은 우리나라 재벌이 다 나오냐 이래가 찾아오겠어 안 오겠어?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밟혀가지고 엉망이 돼요. 그거 보러 오느라고. 그리고 그 무덤을 누가 파가져갈까 봐서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왜 비닐봉지로 와서 묻을 수도 있잖아. 거기만 묻으면 자기 집안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할아버지 산소에 와가지고 그 호미로 파가지고 자기 아버지 유골을 거기다 싹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노?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발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항상 흔적이 있나 봐야 돼. 그런 명당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오면은 이 몇 자리의 손자는 세계의 황제가 되겠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신인이 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 종로상가 피카디리 이 빌딩을 우리가 살려야 돼. 여기 옛날에 3천만 원씩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부 망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아우성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저게 우리 국민들의 소상인들의 비명소리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분들처럼 가게도 없는 사람이 많아. 근데 가게가 있으면 뭐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세 상인들이 전부 빚에 몰려 있어. 이거를 일시에 해결해 줄 사람이 혹시 있어 없어? 허경영. 맞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면 거짓말 할 사람 같은가? 거짓말 해놓고 도망갈 사람 같아요. 나는
그 신속하게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과 마주 앉아도 그 사람이 덜덜 떨어. 알겠습니까? 상당히 부드러운데 내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떨어. 그건 왜? 신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떠는 것 같죠? 실제 속으로는 떨어요. 아무리 힘세고 덩치 큰 사람도 내 눈을 볼 때는 이거 잘못하다 가는 거 아닌가 하고 겁을 내. 알죠? 많이 날리는 거 알죠? 눈으로 에너지 넣은 거 알죠? 나는 재벌이나 고관 대작들 중에 재벌들은 잡질 않아. 그러나 고관 대작들 중에는 손봐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지방에 나가는 세금을 정부의 중앙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산에 다리 하나 나려면 국가예산심의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그 다리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사해. 그 다리는 견적이 얼마냐 심사하지. 지자체 단체장은 발주권이 없어. 지자체 단체장은 허가권밖에 없어. 예산 집행권 없어. 도둑놈 다 없어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지금은 국가 전체 분산 회계입니다. 맞죠? 부산은 부산 지자체 단체장이 회계에 저기는 저기가 이게 돈이 어느 놈이 다 가져가는지도 몰라. 맞아 안 맞아요? 이 작은 대한민국에 뭐 그렇게 사공이 많아. 딱 중앙에서 전체 부산의 영도다리 뭐 뜯어 고친다. 그 예산 정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위원회에서 심사해. 맞아 안 맞아요? 여러 사람을 거쳐서 결제해서 대통령한테 올라와. 야 이거 국민배당금에서 나가는 비율이 몇 프로야? 이게 0.1%입니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국민배당금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할까 안 할까? 스톱. 알겠습니까? 국민이 먼저 살아야 뭐 다리도 있고 도로도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그 단체장들하고 그 건설업자가 사돈의 8조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사인을 해줘? 지금 엄청 무서운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을 공무원들이 다 닦아서 버리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가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국민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국가 예산을 저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야 이 자식들이. 무슨 사법 고시만 붙으면 다야. 그것도 돈 한 번 벌어본 적도 없는 놈, 이런 데서 가게라도 하나 가지고 장사도 한번 해본 적 없는 놈들이 국가 예산을 주물르고 앉아있어. 왜? 사법고시 시험만 공부해가지고 한 번도 장사 안 해보고 가게 한 번 안 해본 놈들이 지금 저 강의 상인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그 놈들은 장사 한 번 안 해봤어. 그래놓고 세금 안 내니까 딱지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 그런 도둑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베이가 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예산을 분식회계 하는 놈들은 앞으로 한 놈도 안 남겨놨겠어. 알겠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분석하고 중앙에서 집행하지 각 지자체별로 집행하라고 놔뒀더니 이게 나라 예산이 무슨 콩가루가 되어버려. 콩가루. 맞아 안 맞아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지방의 모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바꾸겠어. 알겠습니까? 모든 지방자치의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바꿀 것이에요. 교육감까지도 예산을 주물럭거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감까지도 예산 노비하러 다녀? 이게 어떤 망국입니까? 알겠죠?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허경영의 인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야. 나는 대통령 안 해도 한 번 강의하면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환경이야. 여러분들은 거지대에서 좋은데 여러분 자식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어느 자식이 돈 못 버는 아버지를 좋아하노? 아버지가 이제 돈 안 벌어와도 자식이 존경하는 사회. 한 달에 150만 원씩 30살부터 나와 안 나와? 20살부터 장가만 가면 20살에도 나와. 국민 배당금이. 알겠죠? 30살까지는 결혼을 해야 나오고 30살부터는 무조건 죽을 때 100살이든 200살이든 국민 배당금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부부가 300만 원 나와 안 나와? 맨날 놀던 일을 하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그러나 정규직은 50% 없애. 전부 비정규직이 50%로 누구든지 직장에 타임제로 왔다리 갔다리 가정생활 해가면서 애들 키워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알겠죠? 직장이 시계바늘 같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자유로워도 국민 배당금이 있으니까 내가 집안을 돌봐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비정규직이라 그거 붙들려 앉아가지고 할 일도 없으면서 앉아있다가 퇴근합니까? 그런 직장은 없애! 소리 질렀더니 또 목마르네. 내가 며칠 전에 생일 맞죠? 내가 생일날 딱 안 먹는 게 있어. 미역국이야. 알겠죠? 우리 어머니가 중량교 다리 밑 가만히 운막에서 나를 할 때가 50년 1월 1일 영하 35도야. 그런데 가만히 운막이 얼마나 추워. 거기서 애를 낳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의식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몸이 얼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나온데 탯줄을 누가 잘라주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텐트 안이, 나는 어려서 내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알죠? 내가 이렇게 뭘 고칠 때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 알죠? 그러면 그 천사들이 우리 어머니를 그대로 놔두고 태를 잘라서 나를 우리 어머니 배 위에 엎어 눕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깨어나. 내 배가 따뜻하니까. 그래 깨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젖이 얼어버려서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젖이 불구가 돼버린 거야. 송두리 채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데려놓고 미역국을 한번 못 먹고 돌아갔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역국 먹으면 천지의 불효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미역국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 왜? 그분도 여자잖아. 내가 하늘에서 왔지만 그게 어머니잖아. 그래서 좋은 데로 가 계시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세상이 보여요. 알겠어요? 이 고를 왜 고생이라고 그러냐 봐요. 고생을 하면은 생이 나와 안 나와? 고생은 고를 겪어야 생이 온다는 뜻이야. 저게 비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고를 겪으면 살아난다 이 소리야. 아니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상인들이 많은데 이 모든 건물마다 상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 되고 분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팔려고 하면 안 팔리고 집세가 안 나와. 그래 요새 상가 월세를 못 받고 장사가 안 돼가 상가들이 팡팡 나자빠져요. 이런 경제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반드시 허경영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생해야 되겠어? 죽어야 되겠어? 여러분 고사 되기를 원하나 고생하기를 원하나? 고사보다는 고생이 100번 나아요. 맞아. 고생하면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고생은 나쁜 것이 좋아진다는 소리야. 고생을 싫어하면 되나 안 되나? 고사는 조심해야 돼. 고생하다가 돼지는 거야. 맞아. 내가 좀 험악한 말을 하죠. 저 싸우는 사람들 막 험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 번씩 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고사보다는 고생이 낫죠? 고생하다가 부도 나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고사야.
그 사람은 고생이 안 돼버린 거지. 고생은 코와 이 고생을 하다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고생은 희극이야, 희극. 고사는 비극이야.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이런 데서 장사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뭐 경제총리가 돼가지고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나? 경제부총리를 1000명을 뽑아놔봐라. 이 상가를 살리나? 허경영 같이 피를 수십 번 빼고 중학을 졸업하고 피를 수십 번 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피가 빼니까 어지러워 가지고 학교 가다가 몇 번씩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너무 배고프면 남의 집 대문 두드려서 물하고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남의 호주머니를 노려서 안 노렸어? 안 노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장을 37군데를 다녔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동차 조수부터 안 해본 게 있나? 다 해보고 중국집 뽀이 하다가 중국집 아들 잊어버려가지고 중국집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서 꼭 어디로 보내려면 나한테 환란이 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환란을 내가 겪어봐야 여러분 마음을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 애를 좀 보라는 거야. 손님이 많은 시간 말고 좀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중국집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좀 누워 자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런 시간이 없어. 애를 봐야 돼. 그 집 아들이 유벨라. 그래, 그 애를 데리고, 나도 어린애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지금 중학생이니까 뭐 꼬마지. 그놈을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개가 나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개를 잃어버린지 알 수가 없다. 내가 구경하고 다녔는데 애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 그 집에 갔죠. 가니까 욕을 터벅이로 얻어먹고, 그래, 그날 저녁에 애를 찾았어. 애 찾아주고 그 집에서 나왔어. 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애를 잊어버리니까 막 부모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막 그때 그 사람들의 본색이 나와. 우리가 이렇게 상인들이 지금 어려울 때 막 소리 지르잖아. 그 상인들이 그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사람은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우리는 저것을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가 그 매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알겠죠?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강의하는 목적이 뭐야? 저런 사람 살리려고 강의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차려주는 미역국을 내가 생일날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뭐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미역국을 먹지 않기로 작정이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미역국은 애를 낳은 어머니만 먹게 돼 있는 거야. 남자가 먹으면 안 돼.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하물며 생일날 저것만은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아들이 그거 먹어야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미역국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겪어야 세상이 바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고생을 고가 나중에 생하게 돼, 안 하게 돼? 그죠? 이 고통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생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고생을 안 하고 고사를 하는 거야. 사업이 망하니까 소주 퍼마시고 죽겠다고 가서 한강에 가서 자살해버려. 자살 세계 1위.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생이야, 고사야? 고사. 고하다가 죽어버린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아픔을 진짜 느끼려면은 충민자, 시견정, 맞죠? 이제 한국 정치를 어떻게 되는지 고생해 본 사람 눈에는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부총리로 임명된 사람들이 장사해 본 사람이 있던가? 사업해 본 사람이 있던가?
없죠. 어떻게 이 상인들을 살려내냐고 그들이.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여기 손해본 거 그 사람들이 살려줄 수 있나? 절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야.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는 엘리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건 고사일까 고생일까?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는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본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이해 폭이 넓어지죠. 그럼 내가 물 한 잔 먹고 또 강의해 드릴게. 내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몇 살 때 만났죠? 이병철 회장을 만날 때가 몇 살이죠? 18살에서 19살 될 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그 회장 양아들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반도체죠? 반도체를 하자.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하자 해서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죠? 이때 물리학적으로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알죠? 반도체는 전자가 몇 개? 전자가 4개. 부도체는 전자가 몇 개? 8개. 도체는 전자가 몇 개? 하나에서 2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포는 전자가 몇 개? 하나. 알겠죠? 그러면은 도체와 부도체를 섞으면 반도체가 되는 거야. 알겠죠? 반도체가 전자가 4개야.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어디다 만들었죠? 내가? 기흥에다 만들었죠? 그때 우리나라 풍수 제일 잘 보는 사람 허경영 맞죠? 관상 제일 잘 보는 사람 허경영 맞죠? 그래 이 회장한테 관상을 가르쳤어. 그리고 풍수를 가르쳤어.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가 기흥에다가 공장 만든 이유는 알죠? 그렇기자가 이렇게 반도체 같이 생겼죠? 맞아 맞아. 그리고 중간에 라인이 있어 없어? 이게 반도체에 연결된 회로야. 이게 그렇기자 맞죠? 반도체가 일어나는 곳은 기흥이다. 내가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여기 일어날 흥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 있는 데는 뭐예요? 장흥이다.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나는 좀 특수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장흥은 뭐예요? 늘 일어난다. 길게 일어난다. 362년간 일어난다. 맞아 맞아. 기흥은 뭐죠? 반도체가 일어난다. 일흥자. 그래 저 때가 내가 18살 때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저런 거를 만들고 저런 풍수 저런 지명을 왜 써먹었을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흥은 도자기가 많이 나와. 기흥이 세라믹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세라믹이 반도체 원료야. 알겠죠? 그래서 기흥에 도자기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 원료가 제일 좋은 데가 기흥이야. 그래서 안성은 유기가 많이 나오죠? 그 원료들이 많이 나오는 마을을 찾아낸 거야. 찾아보니까 기흥이 왜 그렇게 짰었던지 반도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기흥 이름을 장흥이라고 지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병철 회장한테 반도체가 뭐라는 걸 설명을 한 일주일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불안관은 없어집니다. 불안관 너무 커서 그거 없애야 됩니다. 라디오에 불안관이 차지하는 넓이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도체 반도체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불안관을 다 없애버리고 요만한 반도체 하나로 탁 교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겠냐? 말할 것 없습니다. 기흥입니다. 이 자세히 보세요. 그릇 기자가 이게 반도체 아닙니까? 거기에 회로가 연결됐죠?
개견체가 가운데 있죠? 그것이 개 다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여기가 이게 불안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형에 세라믹이 많아. 그릇 만드는 거. 기형 그릇 만드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공장을 채택. 성성장구 세계를 제패해버렸어. 맞아, 맞아요. 그러면 하늘궁은 왜 장흥일까? 늘 길게 일어난다. 늘 장자, 길 장자.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잡으세요. 어? 이 설자가 이게 무슨 자죠? 내가 지금 설하고 있죠? 허경영이 설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는 무슨 자예요? 이거는 기쁠 열자죠. 그러면 허경영의 설을 들으면 여러분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근데 이 말은 설열이라는 건 기쁘고 기쁘다는 뜻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성인의 말씀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성자의 말이야. 성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기벌설이에요. 이것도 기벌설이야. 기벌열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설교한다 할 때는 이게 또 설자가 돼. 말할 설자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데 말하는 자도 되고 기쁘다는 설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글자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뻐한다는 자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설열 그러면은 기쁘고 기쁘다. 왜 기쁘냐? 말씀을 들으니까. 성자의 말을 들으니까 기쁘다. 이와 같이 한문에는 비밀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열자도 되고 설자도 되죠. 이게 같은 기쁠 열자야.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자를 쓰지를 않아요. 항상 기쁠 열 할 때는 이자를 씁니다. 주역에서는. 왜? 성인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거지. 이거는 술 먹고 기쁜 거 있잖아. 자기 아들이 자기 며느리가 딸을 낳았을 때 이럴 때 기쁜 걸 말해. 이거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뼛속같이 기쁜 거. 이게 기쁠 열자야. 요거는 그때 쓰고 요거는 그냥 기쁜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여자가 있고 여기는 남자가 있을 때 이게 지천택해죠? 네. 집안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네. 이거는 뭐예요? 물이죠? 네. 이건 불이죠? 네. 불은 산이야. 이거는 호수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백두산 천지 모두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불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거는 화기운이 있는데 양이잖아 전체가. 이거는 음이잖아. 그러니까 산꼭대기 물이 있으니 백두산 천지 못이죠, 그죠? 네. 그래. 네.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러니까 안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산 속에 물이 있으면 물은 지혜의 상징이야. 지혜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비교하면 여자가 지혜가 높아. 그래서 여자 말을 듣는 사람은 아파트 사고 이래저래 해서 다 돈을 벌었는데 남자 말을 들어서 이사 간 사람 다 망했어. 왜? 여자가 지혜가 높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자기 위에다 두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성공해 대부분. 근데 여자를 무시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 그 대가가 뭐냐? 거지. 망하는 거. 알겠죠? 네. 그럼 내가 남자들 끌어안는 시간과 여자 끌어안는 시간이 다르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반도체를 설명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성공해 안 해? 네. 성공했죠? 네.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이 막 따라오잖아. 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뭘 만들고 있죠? 네. 삼성이 지금 뭘 만들까 요새? 생명공학? 여러분이 먹는 약은 옛날에는 90%가 화학 제품이야. 화학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 지금 요새는 그것이 50%고 여러분 약이 바이오로 만드는 게 지금 50%야. 바이오가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어. 그래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아니겠죠? 네. 바이오로
약을 만드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제약 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 인간들이 늙지 않는 약을 만들어버리자 그냥. 그래 삼성이 뛰어든 거야. 그러면 좋아지겠죠? 네. 엄청나게 여러분 목숨은 앞으로 신속하게 달라져 버려. 맞습니다. 모든 몸의 이상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 맞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체를 해부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신약이 지금까지는 화학 제품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화학 제품 신약은 의사들이 안 써. 전부 바이오. 알겠습니까? 네. 내가 만든 반도체가 바이오 세라믹이야. 내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낸 사람은 여기 놀고 앉아있고 멍청한 사람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나를 갖다가 종로 지금 롯데 호텔 앞에 옛날에 반도 호텔이야. 그 반도 호텔 앞에 삼성 빌딩이 있었어요. 그게 8층짜리야. 그 삼성 빌딩 505가 이병철 회장 방이야. 지금 아무도 그게 505가 이병철 회장 방인지는 가족들밖에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내가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니까 알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8층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냐? 월남 가는 군인들 통조림 만들어주는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 만드는 회사 펭귄표 통조림을 대한종합식품을 만든 거야 그때. 그때 사무실이 없어서 이병철 회장이 그 8층을 공짜로 준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써서 그때 청와대 비서들이 맨날 이병철 회장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 안 타? 나도 그거 타 안 타? 이 회장이 허경영이 똑똑하다고 소문을 냈을까 안 냈을까? 냈겠죠? 네. 그게 대통령 귀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대통령은 경제개발 해야 되는데 눈이 뻘겋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다. 세계를 지연될 만한 놈이다. 이러면 그거 신경 써야 안 써요? 알겠죠? 네. 만나겠죠? 네. 이 회장하고 만났겠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또 거기다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제일 먼저 뭡니까? 새마을운동. 네. 새마을운동을 그냥 한 게 아니야.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냐? 4.H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나라 망하는 운동이야. 4H 운동은 노름한다는 소리야. 왜? 핸드 노름 손으로 해야 안 해. 그런데 나는 대통령한테 이런 노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놀래요. 진짜 네 말 들어보니까 이게 노름 운동 아니야 이게. 아니 손으로 하트 쳐 안 쳐? 쳐요. 하트 심장으로. 하트. 또 머리를 굴려야 돼 안 굴려야 돼? 그 다음에 하트를 오래 치려면 건강이 지속돼야 돼. 알았어. 맞아. 그러니까 이런 4.H 운동은 이게 노름 잘하자는 운동이야. 이 4.H 운동은 나라 망합니다. 때려치워 안 치워요? 치워버려. 그 당시 공화당이 황소 맞아? 황소죠? 우리나라는 황소가 중요하니까 황소를 6마리 넣고 노는 날을 하루 넣자 일주일에.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 거야. 비밀 보좌역이니까 보좌를 역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 이 아이디어에 뭐를 넣냐? 나는 제일 처음에 자조. 새마을 정신을 자조. 그러면 여기 힘력자 들어가죠? 힘력자가 6개가 들어가게 만들었어. 건면 맞죠? 건면. 이 힘력자 들어가죠? 이 건면에 힘력자 들어가죠? 그러면 건면, 협동, 힘력자 3개 들어가죠? 협동. 그러면은 힘력자가 6개 맞아 안 맞아? 6일 동안 일하고 여기 열십자 하나 있어 없어? 절에 가든 교회 가든 하루는 쉰다. 맞아. 이래서 그 당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자조 건면 협동에 힘력자를 바꾸는 쟁기를 6개 넣었어. 잘 넣었죠? 이 이름으로 합시다. 이게 자조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그 다음에 건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협동해야 된다. 이게 융합이야. 그때 융합을 집어넣어서 안 넣어서? 그 다음에 건면 넣어서 안 넣어서? 그 다음에 자조. 우리는 왜 건면을 내가 넣었냐? 원조만 받아먹고 있었어 그때. 박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 미국의 원조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핫도만 치는 거야. 원조 받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탁 내니까 교수들한테 대통령이 야 이거 한번 검토해봐. 이래가 그걸 교수들이 체계화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누가 내? 그러니까 교수들은 저걸 연구했을 뿐이지 아이디어는 허경영한테서 나가죠? 그것만 나간 게 아니라 방통통신고등학교 한일합섬 여공들이 공장은 잘 지어놨는데 대통령이 가니까 전부 울고 있더래.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여공들이 그 먼지를 있는 대로 마시면서 수출하느라고 목숨 걸고 일하는데 햇볕도 안 들어와. 거기서 그냥 그 기계 먼지가 어마어마해. 그걸 일하면서 그 돈 받은 걸 자기 남동생 학비,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 큰 오빠 학비, 남자들은 전부 학교 보내고 여자들은 공장에 들어가서 재봉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뭐가 생기는 게 없어. 집에 돈 보낸 거 외에는 저축한 것도 없어. 시집 갈 때가 돼가도 돈 한 푼 없어. 그런데 집에 가면 네가 무슨 학교를 가냐 요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저렇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공부를 못해서 우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장을 다 줘야 됩니다. 이거 공부를 밤으로 하게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 방송통신고등학교 만들었는데 대찬성이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방송통신으로 고등학교는 나오는데 공장에 있으면서 대학 과정을 해야 되니까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어야 돼. 알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공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끔 공장에 있으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재밌어 없어요? 이래서 그 여공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뿌리가 됐다는 거 알아야 돼. 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가정으로 국가를 일으키는데 애국자들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부모 도움으로 대학 다닌 애들, 지금 부모 도움으로 무슨 뭐 공주 대접 받는 애들이 과연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할까? 우선 시집을 안 가. 그 다음 애를 안 낳아. 그거는 걔들 잘못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의 정책 실패야. 맞아요.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이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헛소리 같았죠. 지금 우리가 솔방 앞으로 겪어야 돼. 58년에 베이비붐이 있으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요.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없었어. 그 다음에 98년에 베이비붐 세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2018년 금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나? 없습니다. 애들 구경을 못해. 나는 평양 기생 만나는 것보다 어린애 한번 보는 게 기분 좋아요. 알겠죠? 네. 그날 어린애 한번 보면 일주일 정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얼굴이 머리에서 안 지워져. 그게 누구 집 아들이든 내가 저 애를 나중에 잘 살게 해줄 거야. 내가 저 애를 나중에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해줄 거야. 책임감이 팍 오는 거야. 신이는 그래요. 응? 그래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나 잘못하면은 그 어린애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비닐을 막 바다에다 버리면 그거 바다 물고기가 비닐을 먹는다고 그러지? 네. 이런 비닐봉지 막 버리면 나중에 그 애들이 병에 걸려. 그래서 유전자 꼬리가 변형돼 버려.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움직인 거는 유전자에 들어가나 꼬리에 들어가나? 꼬리에. 유전자 꼬리에 기록돼. 그것도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90%야 지금.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유전자 꼬리에다가 고혈압, 당뇨병 이런 고질병을 창조해가지고 그 꼬리가 다음에 여러분이 애를 낳을 때 거기에 유전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유전자 꼬리가 내한테도 병을 내지만 내가 임신을 시켰을 때는 그 애한테 들어가 버려. 내 유전자 꼬리가 내 자식한테는 유전자가 된다는 거 내 말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상이 없던 걸 여러분이 창조해가지고 애들한테 준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래서 이 방송통신대학 지금 또 새마을운동 만들었죠? 내가 한 것들 그러니까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개발을 신속하게 15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했고 독재자란 말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래도 초지일관 국민을 잘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아무리 국가의 대통령이 뭘 잘못해도 대통령을 잡아넣고 그걸 구경하고 안방에서 텔레비로 보고 있는 국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잘못한 건 국민이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통령도 앞으로 욕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구든 현직 대통령이든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통령들이 뭐 실제 돈 챙기려고 연루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연루된 거야.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는 대통령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거는 시대는 안 와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지도자를 뽑으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알겠습니까? 이미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나는 내일까지 강의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대. 저기 시계가 자꾸 올라. 내일 하늘구에서 강의하죠? 내일 하늘구에서 제 2탄을 해줄게. 그래서 삼성빌딩 8층에 이병철 회장이 줘가지고 최영희 육군 대장이 펭귄 대한종합식품 사장으로 부임해. 대통령이 군복 뺏겨가지고. 야, 너 종합식품 만들어. 그러니까 대전에다가 펭귄표 통조림 공장 만들죠? 그게 월남 군인들 먹는 식사야.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의 군인을 파병하는 조건으로 월급만 받는 게 아니야. 군인들이 먹는 우리 군인들의 식사는 한국에서 만들겠다. 식사는 너가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월남 파병 안 하겠다. 딱 이러니까 미국이 좋습니다. 그럼 한국이 만드세요. 이래가 회사를 만드는 거야. 공장은 대전에 만들고 사무실은 삼성빌딩 8층. 알겠죠? 그 역사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우리 경제에 36개 중고등학교 때 직업을 가지면서 농사는 다 지어보고 온갖 고생을 해봄으로써 인간들이 얼마나 희노애락이 심각한가를 체험해서 안 했어. 이걸 다 체험한 다음에 그자가 지도자로 올라가야 신인도 이 세상을 평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가 좀 소란했지만은 저분들이 좀 참아주고 저렇게 물러산 데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각 처에서 지방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각 지방에서도 어렵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내면 또는 섬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배를 타야 됐고 외국에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를 모여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앞으로 이 나라를 망쳐놓은 정치인들을 3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편안한 그 강당이나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아마 국가의 돈으로 편안하게 교육을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가정 고생과 때로는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된 사람은 뭐 시장에 간다, 뭐 장사를 간다, 뭐 이런 등등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왔고 어떤 남자분들은 초상집이 간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왔는데 이 나라를 망쳐서 조금 전에도 이 종로의 이 상가가 그 화풀이가
종로 상가에서 뺨 맞은 것을 한강에 와서 화풀이 했다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화풀이라 했는데 그걸 탓하지 않고 감싸주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과 내 탓,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우리의 탓이라는 그러한 그 귀한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깊은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사람이 불교에서는 시박중죄가 있죠. 거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죄가 3개,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가 4개야. 그 다음에 탐진치, 마음으로 짓는 죄가 3개야. 이게 말로 짓는 죄 4가지가 뭐야?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알겠죠? 시박중죄라는 건 무거운 죄야. 그래서 말로서 인간들을, 개인을 모욕하거나 말로서 개인을 괴롭힌 죄는 중죄가 되니까 비록 여러분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달라들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박해하면 이 박해하는 데서 강의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더 보람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에? 우리가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놈들은 전부 귀족들이야. 뭐 이런 데 와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되는 거야. 에? 호텔에서 말이야, 커피 마셔가면서 그 비싼 음식 먹어가면서 하는 사람과 저기서 짜장면 한 그릇 간신히 먹고 가는 우리하고 달라 안 달라? 그러나 이곳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거짓말 있는 대로 해도 괜찮아. 고맙습니다. 내일 보도록 해요. 하늘웅에 많이 와요.